3. 경안의 선사상. 남인도의 보리다라 존자가 중국으로 건너와 활약하던 5, 6세기는 유식사상과 마음이 강조되던 시기였고 밀교가 정형화되는 시기였다. 달마에게서는 조사선의 즉심시불과 자성청정, 금생성불 등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열반경과 능가경을 제자들에게 권하여 가르침을 전하는 자교 5종의 특징이 보여진다. 한국 불교의 조계 선풍은 신라 선덕왕 5년 중국 선종의 6조 조계 해능의 증법손 서당지장과 백장회의에게 법맥과 법을 이어받아 언덕왕 13년 신라로 돌아온 설악원적 도의로부터 연원하며 구산선문으로 이어진다. 신라 중대 사조 도진에게 법을 이어받은 법령으로부터 전개된 선풍의 사료도 발견되나 본격적인 선풍의 전례는 입당하여 해능의 계당 설법지인 광주 보단사에서 구족기를 받고 강서 개원사에서 마조 도일의 고제자서 당지장과 백장해회로부터 법을 받고 들어와 선법을 전례한 도의로부터 염거 채징으로 이어진다. 홍척도 서당지장으로부터 법을 받고 들어와 실상선문을 건립하여 교화를 하는 등 이 시기 다양한 선법과 선풍의 유입이 보여지는데 대개 남조선의 유래이다. 남종선이다.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 구산선문의 개창으로 선종의 토대를 형성하여 용성하면서 중기에는 보조진으로 의해 간화선을 통한 선풍이 진작된다. 1. 경안의 선사상의 법맥. 초기 남종선과 조사선 수행가풍. 불교의 선은석가모니의 근원을 둔다. 이후 초기 불교시대, 부파불교시대, 대승불교시대, 밀교와 선불교 등을 통하여 다채로운 선의 교의 및 선수행의 방식이 출현한다. 숱한 경론의 번역과 간행을 통해 수행법이 소개되고 실시되고 있던 중국의 보리달마의 도래는 조사선의 주요 특징인 정법안장, 전법도생의 전승이라 사료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선종의 초조로 보리달마를 간주하는 것은 인도 과거 칠불과 석존으로부터 전해지는 조사의 정맥이 보리달마 법맥을 통해 계승한 사람들이 전개한 역사 속에 이어져 그 정통성과 조사선의 변모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조사선 수행가풍에서 직진심 견성성불은 자각각타 상구보리의 부분이고 전법도생은 각행원만 하화중생 부분이다. 특히 중국 남종선의 조사선은 이심 전심 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국의 남종 조사선에서는 부처님 정법 안장에 대한 중요 부분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출가 제자들과 함께 수도 정진하시어 가르치시며 그 가르침을 바르게 깨쳐 행하는 제자들을 인가하여 전도를 보내시는 모습을 따르는 것이다. 남종 조사선은 석종과 제자들의 출가 수도 수행의 면모와 전법 교화의 방법을 중국의 풍토에 맞게 구성하여 올곧게 정통을 고수하여 전개한다. 이것은 바로 무상정등정각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보임이며 정법을 바로 전하는 불행의 면모이다. 조사선은 석존으로 비롯되어 발전한 가장 수승한 선법이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부처님 가르침과 교의, 사상과 생활상의 전 면모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조사들의 독창성마저 인정하는 불교 종합 선물 세트이다. 1. 조계정맥. 남종 해능 조사선과의 관계.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는 조계정맥과 임재종풍의 조사선 수행가풍을 근간하여 실행하는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 도생이다.
이 종지의 근간이 되는 조사선 수행가풍은 선불교의 정수이다. 달마에서 해능에 이르러 성립되기 시작하는 초기 남종선은 해능으로부터 조사선의 선불교 정통이 심어졌다. 해능은 당시 교학불교 위주와 부처에 대한 숭앙신앙을 자심과 자성으로 전환시켜 일체만법이 모두 자기 몸과 마음 가운데 있으니 어찌 자기 마음에서 나타나는 진여 본성을 따르지 않는가라 하며 견성선불이란 자신의 자성을 바로 보는 도노의 깨달음이라는 조사선 사상을 개화하였다. 중국 불교는 해능에게서 선이 완전히 선종의 가장 높은 경계인 조사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불성, 도노, 수행, 초월, 주체적인 특성 등이 조사선의 특징들이다. 해능은 만법을 통달하고 만행을 갖추며 법상을 떠나 짓되 얻는 바가 없는 것을 최상승이라고 하였다. 경하는 출가 이후에 행적과 천공과의 문답에서 나타나듯 그 시대에 전래된 수행법인 조사선과 가나선 수행가풍에 의거하여 정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경한의 선사상은 어느 선사들보다 조계 해능의 남종선 정맥이 드러난다. 그것은 경한의 선사상인 무심무념과 직지심체, 직지인심, 자성청정, 견성도노에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단경에서 보여준 초기 남종선 해능으로부터 전개된 조사선의 선법 가운데 경한의 선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제시한다. 경한은 천공의 선원에서 무심진종에 들어 귀국 후 무심무위의 수행정진으로 증득한 무심진종 무상묘도가 해능사상의 무상진종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해 설법한다. 성인들의 방편은 수없이 많으나 육조가 이르기를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마음이 움직인다 하였으니 이는 종지와 격식을 초월한 무상진종이요 여러분은 조사 문화의 성격으로 어찌 이해하는가. 이 설법은 경한이 천공을 칭견하고 선문답한 첫 의결의 내용과 연결된다. 경한은 무심진종 무상묘도를 증득하기 전이었으나 해능의 비풍 비번 선문답에서 진심이 두루하니 모든 상이 자심이라는 견해를 물을 정도였다. 그때 천공은 진심은 부동이다 라고 답을 한다. 경한은 이처럼 조사선의 근본 종지에 접해 있었기에 천공과의 문답과 정진을 통하여 조사문 안에 들게 되어 입국 후 무심진종 무상묘도의 공극에 닿게 되었다. 깨침에 있어서 무심무념은 경절이고 직입이며 이것이 바로 직지인심 견성도노이다. 경한은 해능의 불사선 불사악 선어를 인용하여 청정자성에 대해서 말한다. 일체의 선악을 생각하지 말라. 자연히 청정한 마음의 본체에 들어가 다면이 항상 고요하면 묘한 작용은 항사와 같다. 또 해능은 수행은 세속에서도 가능한 것이니 절에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며 무상송을 전하는데 경한 또한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설한다. 이 임재종풍, 서곡, 천공, 지공, 선현 등과의 관계. 한국 불교의 초기 조사선은 고려시대에는 선교일체적 모습, 연불 등과의 결합 등의 형태를 보이기도 하며 다양한 선의 모습으로 발전한다. 고려 말에는 조당집, 선문염송, 선요 등의 선적들이 발간되고 유행하였다. 경한, 선현, 보우 등이 입원 유력하여 임재종을 전래한 사유에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사회에 대한 개혁이나 계몽적 부분이 내포되어 있었다. 고려 후기는 양기파에 의한 임재종풍이 전래되어 고봉원묘와 몽산덕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보우와 선현에 의해서 임재간화선풍 위주의 선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에 비해 경하는 그 시기 성행하던 살활자제하고 활발발한 임재선풍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교학을 아우르며 정법에 초점을 맞춘 임재종풍의 선법을 제시한다. 임재의연은 그 제자들이 전개한 임재선풍에 비해 정상적 언어를 사용하였고 어록에서 볼 수 있듯 지극히 진정견해를 중히 여기며 해능조사선의 정수를 우주 본체적으로 심화시켰다. 또한 도류들에게 선법을 바르게 전하려는 경전적인 종풍을 지니고 있었다. 의현은 진정견해 무위진인 한 사람 평상심 주인 회광반주 무사인 참된 출가 등으로 자기의 선법을 표현한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지는 조계 정맥과 임재종풍의 조사선 수행가풍을 근간하여 실행하는 즉지인심견성성불 전법 도생이다. 경한이 초점을 둔 임재종풍은 이 종지와 알맞는다. 임재간화성풍이 보편화되기에는 격외성과 과격성이 도출되어 수용적이지 못하고 이해가 어려워 최상근기이거나 성향이 맞지 않고서는 근접하기 어려움이 적지 않다. 실제로 선사들의 격외성과 과격성은 전심전법의 선혼념과 선부촉을 위해서 필수적이기도 하기에 이것이 왜곡되거나 잘못 활용되지 않으면 수승한 개침의 기원이 된다. 경하는 격외적이고 과격한 성향을 보이는 임재간화성풍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불조로부터 이어온 조계 해능 정맥에서 연계된 임재종풍에 입각하여 교화 가능한 정려된 선법을 전개한다. 이와 같은 경한선사상의 특성과 연계되는 의연의 사료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오의 진인이 바로 그대 얼굴로 드러나는구나. 비춤과 작용을 함께 행하니 앞뒤가 본래 없도다. 거울이 만상을 비추고 빈 골짜기가 메아리를 잘 전하니 미묘하게 응대하여 법을 펼치니 모든 경계에 어떤 자취도 남지 않도다. 그대들이 만약 한 생각 한 생각마다 밖으로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쉴 수만 있다면 조사인 부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대들은 조사인 부처를 알고자 하는가? 면전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 자신이 조사인 부처이다.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이를 철저히 깨닫지 못하기에 저 밖으로 내달려 부처를 찾아 헤매고 있다. 설사 밖에서 무언가 구해 얻는다 해도 모두 문자일 뿐 끝내 살아 숨쉬는 조사의 생생한 마음은 얻지 못한다. 도닦는 도류들이여, 산승의 입장에서 말하건대 지금 여기에 자기는 석가세종과 다르지 않다. 대덕들이여, 빛나는 때를 아껴라. 도류여, 다만 그대에게 한 부모가 있으니 다시 어느 물건을 구하는가? 스스로 반조하라. 옛사람 말하기를 이안이야 달다가 자기 머리를 잃어버렸다고 찾아 헤맸건만 찾아 구하는 마음을 쉬는 곳이 곧 아무런 일이 없다 라고 하였다. 장차 평상이 요지이니 모양을 짓지 말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되고 바른 견해, 진정 견해를 갖추고 천하를 다니며 안목 없는 허수아비나 도깨비들 같은 선승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다. 일이 없음이 귀한 사람이니 단지 조작하지 말아라. 다만 곡식 읽기 시작하는 것이 평상이다. 출가인은 평상에 참되고 바른 진정 견해를 얻어 분별해야 하나니 부처와 마구니를 분별하고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며 범부와 성인을 분별해야 한다.
이같이 분별할 수 있게 되면 참된 출가라 한다. 명한 도류 같으면 마구니와 부처를 함께 친다. 그대가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하면 생사의 바다 가운데 부침이 있게 될 것이다. 1. 서곡 청공 1272년에서 1352년 청공의 행장에 대해서는 연벌을 통해 알아보고 경안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하며 천공의 전법과 사자 상승하는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간화선을 통해 공부하던 경안은 충정왕 3년 5월 중국의 호주 하무산 천호암으로 가서 임재종 양기파 급암 종신의 법맥을 이은 서곡 천공을 만나 그동안 수행 정진하며 얻은 견해에 대해 깨달음을 구하며 법을 묻는다. 천공은 경안이 입원하여 처음으로 찾아간 선지식으로 천공은 이때 경안의 근기를 보고 점을 찍은 듯하다. 행적을 통해 보여주는 수도 생활 형태나 성품, 출가자의 본분, 청규 등을 중시하고 무심의 선사상을 중요시한 점 등 공통점이 많다. 해능에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대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라는 어구에 대해 진심이 일체처에 편만하니 재상이 그대로 자심이라는 견해에 대해 결리를 구한다. 전공은 진심은 부동이라 답한다. 둘째, 금강경 사국의 증도가 구절과 열반경 사국의 법화경 사국의와 보현행원품의 개송을 열거하고 마음을 관조할 때 모든 법은 진심이 나타난 것으로 모두 꿈이나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진실된 것인지 묻는다. 천공은 상호에 집착하지 말라. 막착 상호라고 답한다. 셋째, 어떤 성이 조조에게 묻되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아니, 조주가 없다 하였는데 이 조주의 무자와두 조주의 무는 있고 없음의 무도 아니고 허무의 무도 아닌 살아있는 무, 활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내놓는다. 천공은 침묵으로 답한다. 이 세 문답으로 결의한 후 천공에 대한 마음으로 하늘 가운데 빛나는 달과 같은 분이라며 개송을 올린다. 이때 천공선사는 손으로 쓴 불조 직지 심체 요결 일권을 주면서 마땅히 언회를 보아야 또한 옳다 라고 하였다. 문답에서 경하는 만법에 따라 나타나는 자심과 부동인 진심, 일체 유의상이 공하다는 것과 유의상이 공하다는 상도 집착이라는 것, 활발발하여 진공묘유한 무의당처로 응답한 천공의 뜻에 완전히 개합하지 못하였다. 천공은 말 이전, 말 외의 당처를 보아야 한다고 지도한다. 그리고 언어나 이치로 알 수 없는 그 무엇,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 선조들이 깨친 기연의 행적에 개합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을 준다. 이 직지의 전수가 천공이 경안의 기용에 대한 점찍음이라고 본다. 경안은 지공선연을 찬문하고 강남과 강북 일대의 선지식을 참방하며 가르침을 청하여 조주무자와 만법규일과 부모미생전 등의 화두를 결택받았으나 깨침의 감화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시 하무산 천호암으로 천공을 참문하여 함께 머물며 선지를 구하다가 무상묘법의 깨침을 얻는다. 비로소 스승과 제자의 기연이 이루어진다. 최후의 하무산 천호암의 석곡 화상을 찾아뵙고 오시고 나서 그 무심 진종을 빼워 부처님의 무상묘도를 깨쳤다.
이 도는 유심으로도 구할 수 없고 무심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말로도 이룰 수 없고 침묵에도 어긋나 침묵과 말 그 밖에 한 길이 있다는 것이다. 노승은 그 경지에 이르러 그저 말문이 막혔으므로 그 내구절에 대하여 마음 쓸 곳이 없어진 뒤에야 그 소식을 알 수 있었다. 스승이 앞서 지도한 말 외에 다다라야 무심진종이라는 말에 대해서조차 무심이 된 뒤에야 비로소 무상묘도의 그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천공선사상의 특징은 마음을 청정법신으로 인식하고 있고 도의 초월성과 편재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한 예능과 같이 사바라이가 녹아 없어지면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공부가 청정해져 큰 허공에 구름이 흩어지고 바다 물결이 맑아짐 같을 것이며 이때에야 참선하고 도를 배울 것이다 라 하며 섭심으로 계를 삼고 계로 정을 생기게 하며 정으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라는 신구의의 청정성을 강조하였고 줄과 수행자가 수도에 전념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빌락도의 생활과 보온사상을 강조한다. 이것은 경안에게 전한 직지의 내용과 연결된다. 2. 지공선연 1300에서 1361 선연은 중인도 마가다국의 만과 향지국 공주 사이에서 태어나 8세의 어린 시절에 불치병에 걸린 부친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나란타시로 출가한다. 스승 유련에게 선연이라는 법명을 받고 10년 반야학과 계율을 수학한 후 스승의 권유로 스리랑카의 선승 보명을 참배하여 깨달음을 증득하고 지공이라는 법부를 받는다. 가르침을 전하려 인도를 유력하면서 히말라야를 넘어 티베트 중국으로 들어간다. 이 시기 정법 교화를 강조하며 힌두교 밀고 수행도를 비판한다. 중국 원의 수도 태도에 도착하여 제6대 황제 진종을 아련한 후 금강산 법기보살에게 향공양을 올리는 사신의 신분으로 고려해 온다. 원간섭기 불교는 티베트 불교의 영향으로 대처승수가 절반이나 되고 세속화되어 있었기에 선녀는 중국 오종 가풍보다 그 이전의 선사상과 계율관으로 교화하였다. 선녀는 하루는 선을 설하고 하루는 계를 설하며 고려의 생활 문화를 일신시키고 성가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다. 1328년 9월까지 총 2년 7개월 동안의 고려 전법 교화행을 마치고 원의 대도로 돌아가서도 고려에서 이번 유력하는 선생들의 참배와 청법을 받는다. 대표적 사법제자가 나홍해근이고 경한 또한 입원 후 스승 천공에게 청문 후 영경법원사로 가서 선연을 칭견하여 글을 올리고 청법하여 설법을 듣고 개성을 지어 올렸다. 무학자초, 축원 지천 등도 있다. 선영과 려말 삼사를 비롯한 선생들의 노력으로 고려 불교는 청정성을 회복하고 선법을 진작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경한이 그에게 제자됨을 청한 것은 선연이 보리달마처럼 본사 석존으로부터 전래된 법의 전법 도생을 위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동토로 온 조사이고 그 당시 중국과 한국의 영향력을 지닌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선연이 지니고 있는 선풍에 대한 존경과 전법 전수의 뜻이 더 크다고 하겠다. 선연이 고려에 들어와서 편 선법은 중국 정통 선풍보다는 선요력에서 볼 수 있듯 선의 도를 완성하기 위한 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무생계법을 통해서 나타나며 법과 계율을 토대로 하여 계율이 자제한 해탈 상태를 위한 마음가짐으로 선정이 중시되었다. 선예는 선정의 핵심이 무행에 있고 선정은 특정 자세나 상황에서 얻는 것이 아니며 망령과 졸음을 파도나 구름으로 비유하여 선정이 자제하면 장애되는 것이 없다는
무심무생 무소래의 사상으로 표현하였다. 경한의 선연에 대한 존경과 향심의 행록들은 선풍에 대한 공통성과 지향성, 선지식에 대한 신심, 위법망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2. 경한 해근 보우의 관계와 특성. 고려시대 원간석기를 거치면서 불교계는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아 대처승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 대한 자정의 노력이 선종에서 나타나 원의 영향이 적은 중국 강남의 임재종을 계승하려는 노력을 보이는데 대표적 고승이 경한 나홍 태고 선사이다. 모두 이번 유학하여 양기파의 임재정맥을 전했다. 고려 말에 수입된 임재종풍은 조선 중후기인 17세기 이르러 유교의 보학적 영향으로 법맥의 완성을 보이게 된다. 여말 불교는 유학 세력과 함께 려말 선초에 정치 변혁과 사상적 패러다임이 변하는 상황에서 려말 3사를 비롯한 선현들의 선맥을 잇는 삶으로 이어진다. 시대적 변화에 또 불구하고 구산 선문과 선사들은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정체성을 확립하고 불교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임재종풍을 선양한다. 고려 충렬왕 때 원과의 관계가 안정화되면서 활발한 불교 교류가 이루어진다. 강남 지역 중심의 임재선 수용이 두드러지며 여기에 경한 해근 보우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임재종풍은 려말 3사의 선법 스승들, 임재의 18대 법선이고 원후 극근의 법맥을 이은 서곡 청공과 평산 철임에 의해 전해진다. 두 분은 사제간으로 그 밤 종신을 한 스승으로 모신다. 려말 3사는 모두 임재종풍을 계승했고 이는 당시 구산 선문과 차별화되어 조선시대의 숭유 억불 폭정 속에서도 한국 불교의 선맥을 잇게 하는 영향이 되었다. 고려말 이후 선정으로 대변되는 한국 불교는 현대까지도 임재종풍을 중심으로 사법 전통을 확립하고 있다. 경하는 보우와 같이 조사 천공의 시민을 받았고 지공과 평산에게 시민을 받은 해근과도 교우하였다. 이처럼 고려말 세 화상은 각각 하나의 봉우리를 이루며 각자의 선풍으로 임재종풍을 드날렸다. 나홍 해근, 행장과 행록. 해근은 1339년 문경 대승사 묘정암에서 요현 선사를 은사로 20세에 출가한 후 제방을 유력하며 정진하다 1344년 외암사에 머물러 4년 동안 장좌부라 용맹정진하여 28살에 본래심의 자각과 체현으로 오도한 후 11월에 입원한다. 1348년 연도에 법원사에 머물던 전축국 108대 조사 지공선현 스님을 칭견하고 법위와 불자 범서를 신물로 받은 이후 1350년 강서 임재 18대 법선으로 원후 극근의 법맥을 잇는 정자사 평산철임에게 칭견하여 인가받고 그 밤 종신의 법위와 불자를 신물로 받는다. 이후 보타 낙가산의 관음보살을 참배하고 대룡산 천암 스님을 칭견한다. 을미 1355년 가을 원순제의 명으로 대도의 광제사에 머물렀고 병신 1356년 선현에게 입원하여 수법 법회를 가졌고 순제에게 원사를 통한 축하를 받았으며 금랑가사와 불자 등을 선물받았다. 해근이 선현에게 입실하여 원에 머물던 시기에 경한도 입원하여 선현을 칭견하여 가르침 사사받으니 두 선사는 상호 관련되는 시기가 제법 있다. 또 해근은 공민왕 7년 3월 13일에 귀국 후 3년 뒤인 공민왕 10년
10월 20일 해주 신광사 주지로 발탁되어 주지소임 1년 7개월 만인 44세의 나홍어록을 간행하고 공민왕 14년 3월 신광사 주지를 사임하고 경안을 청거한 뒤 금강산에 들어 수도한다. 해근이 신광사 차기 주지로 경안을 청거한 것은 원지정 2년 노납린이 행선정원사에 임명되어 강남 지역의 주요 사찰 주지들을 교차했는데 대표적으로 평상 철임과 설창 오광 등을 주지로 선정한 것과 관련된다. 강남 오산 불교의 사찰 운영을 고려 선찰에 적용하고자 하였던 해근은 공민왕 14년 신광사의 주지로 경안을 청거한 것이다. 이는 원, 노, 납, 린의 사찰 주지 선정 기준이 계율과 청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었고 해근에게 경안은 계율과 청규를 잘 준수하는 승려이기 때문이었다. 경안은 신광사 주지 소임을 맡는 동안 해근은 신광사에서 용문산과 원적산 등을 거쳐 금강산 정량암에서 산거수도를 하는데 이때 경안이 1년여 기간의 안부를 묻는 개송이 있다. 조난을 이별한 지 또 한 해 지났는데 산속에서 편히 참선한다고 들어 기쁩니다. 삼가 촌놈 매우 게을러 등한하니 배고프면 밥 먹고 고나면 잡니다. 경안은 공민왕 16년 8월에 주지사임을 표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원부 상자가 이르기를 차라리 100년 동안을 운수객으로 살지언정 하루라도 주지는 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도가 있는 고인도 이러이러하거늘 하물며 말법의 근기가 하열하고 도력이 충만하지 못하여 마음의 번뇌를 없애지 못한 자가 어찌 감히 주지가 되겠습니까? 비하는 자비로운 노송을 연민히 여기시어 연장하면서도 도가 있는 분으로 바꾸어 청규를 떨치고 조도를 빛나게 하소서. 해근은 이후 공민왕 18년 9월 오대산에 응거하다가 공민왕 19년 1월 지공의 영골 전례와 더불어 3월에 산을 나서 공민왕 19년 9월에 광명사 공보선에 조명이 된다. 이때 해근이 경안을 시관으로 추천하여 다시 만나며 서로의 공부를 점검하였다. 해근은 1371년 8월 26일 왕사로 임명되어 송광사 주지로 취임한다. 1472년 9월에 회암사의 지공의 부도를 모시고 246칸의 거대 규모의 회암사를 수조한다. 공민왕의 급거로 정세가 분연한 중에 1376년 57세의 나이로 여주 신륵사에서 열반한다. 열반 후 답의 과정에서 신적과 이적이 보여지고 대규모 추모 행렬을 이루어 불후신으로 신성화되기도 한다. 해근은 화두를 통한 깨달음을 강조한다. 몽산의 수증론의 체계를 수용하나 내용은 진을과 해심의 흐름을 보인다. 무자 화두를 통한 회암사 장저불화의 대오와 어록에서 보여지는 선풍, 공부선에서 보여지는 인문삼구, 삼전어 등은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면모를 보인다. 일반 제가 대중들을 위해서 가사를 지어 보급하였고 정토 연불선을 수용하여 현실 참여적 전법을 보인다. 2. 대고보우. 대고보우는 충렬왕 27년 현 홍성인 홍조에서 태어나 1313년 13세에 화엄사 광지선사에게 출가해서 26세에 화엄선에 합격한 후 선문에 들어가 가지산문에서 수행하고 용문산 상원암과 성서의 감로암에서 정진한다. 37세인 충수광 6년 불각사와 전단원에서 충수광 복위 8년 38세 정월 7일 새벽 무자화두로 정진하여 대오한다. 깨닫고 나서 소요산 백운암에서 임재정맥인 서곡 청공 화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번 의지를 가진다. 안양 삼각산 중흥사에서 주석하며 태고함이라는 남자를 짓고 수도한다. 46세 충무왕 2년
호주 하무산 천호함의 천공을 찾아 인가를 위한 개친발을 말하고 대고 암가를 바친다. 이에 천공은 인가하여 가사와 주장자를 준다. 천공이 보호에게 말한다. 그대의 깨달은 바를 보니 공부한 것이 바르고 지견이 분명하구나. 그러나 그것을 모두 놓아버리어야 한다. 대고는 말한다. 놓아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극히 큼은 이 마음이요. 지극히 성스러움은 바로 이 법이로다. 등과 등의 광명이 차별이 없으니 이 마음을 스스로 통달에 맞출지어다. 보후의 명성이 연도에 알려져 순제가 영령사에서 개당 법회를 정하고 금랑가사와 불자를 하사하였고 많은 선물을 주었다. 거국적 전법 인가를 받은 후 귀국하여 조주 무자로 후학들을 지도하였고 전공과 서신 왕래가 있었다. 보우는 공민왕의 왕사로 임명되어 국정과 승정에 관계하여 활약하였고 가나선과 선종 산문의 쇄신을 위해 주력하였다. 좌우 조선 후기 서산문화 문중에 의해 선맥의 중흥조로 자리매김한다. 보우는 공민왕 5년 왕사로 취임하여 시무를 논하면서 고려 초 구산선문이 불교계의 조도를 드날렸으나 현재는 출가 본분을 지키지 않아 다툼으로 화합이 깨지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 말한다. 다만 거룩하고 인자한 마음이 모든 교화의 근본이니 빛을 돌이켜 마음을 비추어 보소서. 그리고 시대의 병폐와 운수의 변화는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조께서 삼국을 통일하여 한 나라로 만들어 후손을 복되게 하심은 불법의 힘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500개의 선차를 지어 조도를 선양하니 용과 하늘이 도왔고 선사와 부처가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산의 선류들은 각기 그 산문을 배경으로 하여 서로 저쪽은 열등하고 내가 뛰어나다고 다툼이 심하고 더욱더 도문으로 자기들의 울타리를 만들어 그로 말미암아 화합을 깨칩니다. 선은 본래 일문이건만 사람들이 많은 문을 만들었으니 어찌 저 본사의 평등무화한 도라하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시대의 병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는 노양이요 일은 초양인데 늙으면 쇠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도읍을 세울 때부터 구산의 내력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 처음으로 돌아가 신량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운수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일문으로 통합하면 구산이 나니 너니 하는 대립이 아니 되어 산의 이름과 도가 있지만 한 가지로 한 부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마치 물과 젖이 서로 화합하듯 평등해질 것입니다. 거기다가 백장대지에 선원청규를 훈도하여 적시어 평상시의 위의가 진실하며 부지런히 법을 묻고 종과 모고를 치며 조풍을 다시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우는 구산선문을 통합하여 선종교단의 쇄신을 도모하려 했다. 원의 오산 십찰제와 같이 선문 내에서 직수 백장 청규를 행하는 승려를 주지로 임명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공민왕은 원흉부를 만들어 왕사 보우에게 승장을 위임하였다. 보우가 1356년 왕사로 책봉되어 원흉부를 광명사에 설치하고 구산선문을 통합하는 등 종풍을 쇄신할 때 경하는 다음과 같이 서신을 보낸다. 지난 임진년에 보법사에서 하직한 후로 해가 여러 번 바뀌었고 길이 동서에 막혀 오랫동안 문안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오로지 큰 덕택을 입어 삼가 촌에 엎드려 있습니다마는 요즘 듣건대 화상은 소설을 받고 궁중에 들어가 날마다 용안을 해 종승을 드날려 문명의 교화를 돕는다고 하니 제자의 가슴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화상이 잘나서 명쾌하고 명쾌하니 이어져 있는 이 집안은
완공합니다. 이러한 경안이 보낸 충문서신과 경안의 은거 수도상이 보우가 주창하는 척수백장 청규대로 수선하는 선풍을 지닌 주지의 역할에 부합된 이미지여서인지 보우는 불교 쇄신책을 편 다음 해인 1357년 공민왕에게 경안을 청구했고 경안에게 궁궐로 들어오라는 왕의 교지가 내려졌다. 그러나 경안은 국내에는 훌륭한 성객들이 많으므로 자문하기 충분할 거라면서 병을 핑계로 사양했다. 하지만 개경에 입성하여 잠깐 국사에 참여하여 흥성사에 머물기도 했다. 보우의 이러한 불교 쇄신책은 당시의 전체적 불교계와 고려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선문의 부분적 개혁으로만 영향을 주었을 뿐이다. 성리학에 밀려서 한양천도 또한 중단되고 공민왕은 23년 관문세족에게 의해 시해된다. 보우는 82세인 우왕 8년 12월 17일에 임종계를 남기고 생을 떠난다. 인생 목품은 물거품처럼 허무하여 82여 년이 봄날의 한바탕 꿈이더라. 죽음에 다다라 이제야 가죽 부대 버리노니 붉은 해는 서산에 넘어간다. 조주무차 화두를 중시하며 큰 의심으로 24시간 화두를 목숨처럼 참고할 것을 강조하는 그의 선사상은 주목할 만하다. 몽산의 수중론의 영향을 받아 큰 의심이 있는 곳에 큰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여 연불화두성을 주장한다. 더불어 화엄선도 수용하여 원용불교적 성향을 보인다. 구산선문을 통합하여 청규를 통한 선품 진작과 기강을 바로 세우려 했다. 3. 리야말 3사의 관계와 특징. 리야말 3사의 관계를 경안 위주로 살펴보면서 선사상을 알아보겠다. 야말 3사는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간화선풍의 위주에 정진을 하고 온 나라에 가서 인가받아 귀국해 전법교화한 양상은 3사의 성품과 선풍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경안, 해근, 보우는 모두 임재선의 법맥을 이었으나 선풍은 각기 다르다. 같은 천공의 제자임에도 보우는 간화선을 강조하고 화엄과 연불 정토를 수용한 반면 경안은 간화선을 아우르며 구경지적인 공부를 중시하면서 무념무심을 주창한다. 경안은 해근과 보우와 같이 화두로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조주무 만법규일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을 들도록 했고 화두를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가장 오묘한 하나의 방편은 무심무념이라 했다. 해근은 간화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민중교화를 위해서 가사문학과 미타, 정토연, 불선 등을 활용하여 방편교화했다. 경안은 출가, 사문 위주의 전법교화와 선풍을 보이고 보우는 출가, 사문과 국정 관련 전법교화를, 해근은 국정과 재가 대중을 위한 전법교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출가 시기와 개춘 시기, 대우의 행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경안은 10대 이전 승과에 합격하고 보우는 13대 초에 출가하여 화엄성과에 합격한다. 두 선사 모두 가지산문에 들어 수행 정진하나 경안은 40년을 두문불출 정진하다가 입원하여 1년간 기간 동안에 천공에게 전수받으며 개호하고 입국 후 정진하다가 대우한 후 전법을 받는다. 보우는 선문에서의 계속적인 정진 과정과 개호의 과정으로 37세에 대우한 후 입원하여 천공에게 인가 후 입국한다. 해근은 두 화상에 비해 늦은 출가를 했고 28세에 외암사 대우를 한 후 곧바로 입원하여 선현과 평산에게 인가받고 광제사 소임을 보는 등의 중국 유력 이후 입국한다. 출가 시기와 개춘 시기가 긴 보우는 산문의
지지 기반과 대내외적인 인지도가 있어서 승정에서 활약한다. 반면 출간을 빠르나 깨친 시기가 늦은 경하는 산문의 지지 기반과 인지도가 적었으며 절제된 승정 참여와 응거수도 젖을 등으로 출가 사문으로 본분적인 모습을 중시하여 모범적 모습을 보인다. 해근은 늦은 출가와 이른 대우, 곧바른 입원 유력으로 출가 사문이나 문중의 지지 기반이 약한 편이었으나 스승지공의 영향과 대중을 전법 교화하는 법력으로 인정을 받고 활약한다. 경한 해근보우가 지닌 시대상에 따른 공통점이 있다면 원에 들어가 임재종풍을 전해와 당시 타락한 불교를 일신하려는 전략이다. 당시 원선종은 간화성과 함께 오산불교와 직수백장청규가 도축을 이루었다. 원선종은 간화선풍과 더불어 오산 10차례 운영과 직수백장청규의 성립을 통해 선찰청규의 집대성과 국가불교적 성격을 강화했다. 이런 선종을 경험하고 귀국한 려말 3사는 청규에 의한 선찰 운영과 오산 사찰의 모습을 모델로 하여 고려불교를 쇄신하려 했다. 특히 공민왕대 왕사인 보우와 해근에 의해 청규 실천과 확산이 강조되었는데 보우는 공민왕에게 구산을 통일하여 정규로서 승리의 위위가 엄정키를 주청하며 광명사의 원용부를 설치하고 청규를 도입하여 불교 교단을 개혁하고자 했고 해근은 원의 청규에 의한 운영 방법을 고려 선찰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경하는 청규를 주창하며 선찰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데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청규에 따른 실천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려말 3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국시대에 전래되어 1000년간 정신의 주인이었던 불교가 정립되지 못하고 화합성이 작용하여 새로운 재생을 꾀해야 하는 고려 말의 시기에 철학체계를 갖춘 성리학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된 것이다. 이런 정황은 정치적 완력이 작용한 결과이지만 려말 3사가 편 선풍이 현전 승가 사회 정계의 상황에 맞춰 소통하며 전개되지 못한 까닭이라고 하겠다. 또 중국의 기준이나 정향에만 맞추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려말 3사의 활약의 영향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남종 해능 정맥의 변화 양상과 쇄신을 위한 선문 통합 방법적 부분에 대한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고찰해 볼 내용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찰할 때 어쩌면 경한의 선사상은 시대를 흐르고 흘러 대기만성하게 될 것이다. 해능정맥의 남종 조사선풍인 직진심을 위시하며 임재종풍을 전한 경한의 선풍은 당시에는 약소했지만 시대를 지나오면서 선사가 남긴 직지의 발견으로 그 가치와 직지를 통한 선사상과 선문화의 보급은 다양한 수행법의 유입으로 정법 교화에 대한 필요가 대두되는 현대의 중요한 선적과 진정한 선의 귀감이 될 것이다.